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건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진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태 기자,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보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부로부터 교육개혁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는데 원래는 이 수능이나 사교육비가 안건도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수능에서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발언 수위를 높여서 수정문을 배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한 건데요.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학,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라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요. 또 이렇게 수정을 거쳐서 더 강도 높은 수위로 얘기한 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풀이됩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이죠. 대통령실이 또 한 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수능을 쉽게 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다. 따라서 변별력은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같은 게 사교육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거라며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겁니다. 오후엔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풀이식 사교육으로 내모는 교육 과정 밖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걸 출제하는 걸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엔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출제 범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쉽게 내라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안에서 내라라는 메시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교육부에선 이 윤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이 됐습니다. 이게 임명된 지 6개월 만이어서 상당히 또 이례적인 일인데 이 최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장상윤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는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과목과 문제가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됐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또 나중에 6월 모의평가에서 문제가 된 킬러 문항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계획인데요.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의 출연 연구기관이라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 대상, 기간, 방식 등을 정해 조만간 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EBS 교재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낮추겠다고 줄곧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이 9월 모의평가나 본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앞서 평가원은 3월, 6월 모의평가에서 EBS 연계 체감도를 지난해보다 높이겠다고 줄곧 강조했는데요. EBS 교재에 나온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 또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재구성하는 정도를 이전보다 약화시켜서 유사도를 높여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예, 체감 난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능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학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당장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제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통령실의 발언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킬러 문항을 줄이고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EBS 정재원 대표 강사는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본 수능의 경우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영어 과목의 경우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최대한 유사하게 출제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봤고요. 또 수학에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했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업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전망도 나오죠. 네, 특히 대통령실에서 국어 지문을 콕 집어 얘기한 만큼 국어 과목에서는 인문사회, 경제, 과학기술, 서적에서 인용됐던 고난도 문항들이 교과서나 EBS 교재 지문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든가 EBS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계는 물론이고 현장 교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직접 수능에 대해 언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말 그대로 교과 과정에 보다 충실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권 학생들의 경우 정시 지원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급증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보다는 수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정시 비중이 40%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능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고 어렵든 간에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조만간 이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